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넣고 운용해 볼 만한 대한민국 대표 주식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국민주였던 삼성전자가 최근에 8만 전자에 안착했습니다. 이 기회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3년간 물렸던 삼성전자를 팔아버렸고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냈습니다. 아래 차트는 월봉 기준 삼성전자의 10년간 차트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최고점을 찍고 22년 말까지 줄곧 하락만 했던 삼성전자가 2018년 고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23년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부침은 있었지만 가장 매물이 많았던 7만원에서 8만원 구간을 드디어 뚫어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악성 매물대는 다 돌파한 것으로 보이며 8만원 이상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조금 약하지만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턴어라운드 하였습니다. 실제로 DDR5 가격이 상승 추세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24년 들어 1, 2월 연속으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에 선행해서 23년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승 추세가 더욱 강화된 이유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엔비디아 GPU에 꼭 필요한 HBM3를 삼성전자 생산 제품으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재 퀄리티 테스트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 오를 상승 여력이 있는 걸까요? 이미 호재가 반영된 가격이라면 지금 매수하는 것은 또 힘든 3년을 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사이클이 어디쯤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 표는 삼성전자의 연도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2019년 28조, 2020년 36조, 2021년 52조, 2022년 43조, 2023년 6.5조로 주가의 흐름과 영업이익의 흐름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기였고 당시 실적도 꾸준히 증가 추세였습니다. 사이클 시작점인 2019년의 주가는 무려 44.19% 상승, 2020년에는 45.16% 상승하였고 실적의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초반에 19.51%까지 올랐던 주가가 2022년부터는 하락 사이클이 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연간 기준 마이너스 3.3%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한 2022년의 주가는 무려 29.37%가 내려갔습니다. 최악의 실적을 보였던 2023년에는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여 41.95%가 상승했고 현재 2024년 3월에 약 5%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삼성전자 예상 실적을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2024년은 사이클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적어도 2020년과 같은 사이클의 중간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올해 아직 40% 이상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 HBM3를 넘어 HBM4까지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폭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자를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이고 2021년처럼 삼성전자의 실적이 역대 최고치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까지는 삼성전자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의 정점에서 매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검색해보면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자오라는 종목이 검색되실 겁니다. 이미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드리면 삼성전자는 본주라고 하고 삼성전자오는 우선주라고 부릅니다. 우선주는 본주와는 달리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본주 대비 약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며 대신에 배당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주당 배당금에서는 1원을 더 받는 수준이지만 주가가 낮기 때문에 배당률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오 중에서 무엇을 사면 좋을까요?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래 그래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오의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10년간 주가와
삼성전자우가 삼성전자의 가격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의 비중인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둘은 큰 틀에서는 함께 움직이지만 두 그래프가 붙을 때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 간격이 벌어지면 가격 차이가 커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차이가 커졌을 때는 우선주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는 우선주를 사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간격이 좁아졌을 때는 의결권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본주가 저평가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본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 비중이 가장 낮았을 때는 71.3%까지 내려갔고 가장 비중이 높았을 때는 95.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저는 기준점을 10년 평균인 83.8%로 삼고 83.8%를 넘으면 우선주가 고평가됐다고 보고 본주를 매수하고 83.8% 아래면 우선주가 저평가됐다고 보고 우선주를 매수합니다. 현재는 82.5%로 우선주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균에 근접하여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향후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주가 흐름을 예측해봤습니다. 그리고 본주와 우선주의 관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는 반도체 사이클 반등의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철저한 사이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럴 때 수익을 내고 다시 하락 사이클에는 매도하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수익이 많아지면 특별 배당금을 기대해 볼 수 있어 ISA 계좌를 통해 매수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ISA 계좌로 배당을 받으면 200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꼭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유익한 재테크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